네, 오늘도 야간 선물 눈여겨봐야 되겠죠. 0.82% 상승 흐름입니다. 네, 코로가 10% 급등이고요. EWI 3.70%의 상승으로 오늘 또 시초가는 코스피 상승 출발할 예정일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오전 중으로 코스피가 6,000포인트를 또 찍고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또 예견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그래서 글로벌 전략가들에서는 오늘 국내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황요연 PB팀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미증시 급락했는데도 자, 그야말로 완전 디커플링으로 국내 증시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주식 화이팅인데요. 오늘은 또 미증시가 올랐고 또 야간 선물도 플러스입니다. 오늘 좀 국내 증시를 한번 전망해 볼까요? 뭐 EWI야 뭐 우리나라 시장이 어제 좋았기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뭐 사실 어제 우리나라 오름폭보다 사실 좀 더 올랐죠. 그리고 야간 선물도 0.8% 정도 올라가 보면 오늘 일단은 시초가에서는 대망의 6,000포인트를 찍고 시작할 것 같습니다. 간밤에 샌디스크가 공매도 이슈로 네. 조금 하락하기는 했습니다만 추세를 이탈하는 정도의 흐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공매도 이유가 사실은 삼성전자의 공급 물량 확대로 인한 피해이기 때문에 사실 전자한테는 조금 더 유리한 뉴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주축으로 하는 반도체 섹터는 역시나 계속적으로 2월 이제 거의 다 갔고 3월에도 계속 이제 주도주의 역할, 주도 섹터의 역할을 해줄 것으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2월 들어서부터 조금 명확하게 바뀐 거는 제가 1월까지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IDM 회사들, 종합 반도체 회사들이 조금 더 좋다, 상대적으로 낫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확실히 명절 전후로 인해서 그리고 실적 발표 시즌 전후로 인해서 소부장 섹터들이 수익률이 꽤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확실히 어제도 보시면 소부장들의 수익률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훨씬 더 좋았던 어제 하루였는데 삼성전기를 보시면 그 힌트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부장의 대장이 사실 삼성전기라고 저는 보고는 있는데 삼성전기 주가 흐름을 보시면 1월까지는 그냥 완만한 우상향이었는데 2월달 들어서면서부터는 이제 실적 발표 그리고 무라타의 가격 인상, 일본 기업 무라타의 가격 인상이 나오면서 삼성전기도 급등하는 실적도 좋고 나오는 양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인 소부장으로서의 수급 확산이 좀 되어가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3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종목별 수익률 게임이 저는 진행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를 편안하게 가져가시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수익을 올려 보실 거면 소부장단에서 기회를 찾아보시는 것도 반도체 소부장단에서 기회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삼성전자 영업이익 추정치가 사실 모건 스탠리에서 내년 2027년에 310억까지 310조까지도 보고 있거든요. 그거 거기까지 될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영업이익단은 일단은 크게 훼손이 되지 않는 이상까지는 특히 뭐 올 여름 정도까지는 이 이익의 추정치들이 크게 훼손되지 않기 때문에 큰 변수가 있지 않는 이상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소부장 주축으로 하는 포트폴리오는 계속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그 오늘 샌디스크 공매도 이슈, 시트론이 샌디스크 공매도라는 부분의 이슈에 대해서 낸드의 둔화냐 아니면 삼성전자의 경쟁력의 부각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의 조금 더 경쟁력 부각 쪽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고요. 자, 그러면 반도체 톱톱 신고가 이 시점에서 다음 목표가를 좀 보고 싶은데 일단 많은 증권사에서 계속 좀 올리고 있죠. 네,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앞서서 소부장 쪽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삼성전기가 대장이라고 해주셨는데 또 한화비전과 한미반도체 또 어느 쪽으로 좀 더 주목해야 되는지까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목표가는 사실 큰 의미는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상징적인 의미로 삼성전자 20만 원, 하이닉스 100만 원이었는데 사실 시간 문제라고 우리가 봤었잖아요. 결국은 어제 터치를 했고요. 이제 그거 넘어가면 또 올라가겠죠. 신고가를 가는 종목들을 무서워하실 게 아니라 결국은 뭐 이게 20만 원, 30만 원 가려면 더 크 이상의 주가를 가르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신고가 랠리를 간다면 특별히 목표가를 정해놓고 대응하시기보다는 고점에서 우리가 팔 수 없다라는 점을 그냥 기본 전제로 깔고 나중에 꺾여졌을 때 추세가 꺾여졌을 때 뭐 개인 이제 투자자분들의 기준을 아마 정하셔야 될 겁니다.
내가 정한 가격을 깨지거나 또는 추세가 꺾였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 매도를 하시는 게 그게 더 정석이라고 보고요. 일단 지금은 이 구간에서는 삼성전기나 소부장들 계속 가져가시는 게 저는 뭐 지금은 목표가를 정해놓고 대응하시기보다는요. 일단 추세에 맡기시는 게 더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좀 각도면에서는 꺾일 수 있겠지만 계속 상향 추세고 소부장 쪽 조금 더 강하게 보시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코스닥 쪽에서는 2차 전지 참 중국발 호재를 업고 2차 전지가 다시 코스닥의 대장주가 될 수 있을까라는 좀 기대감 갖게 됩니다. 3월 31일에 트럼프의 방중 이후에 분위기 전환 또 가능성도 있는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ESS 쪽이나 2차 전지 쪽에서는 미국 이번 방중을 해가지고 뭐 분위기가 급격하게 바뀐다면 그거는 그때 가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걸로 하고요. 그건 사실 너무나 예측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부분들을 기존에 해왔던 투자를 해왔던 이제전지 투자 논거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이 중국산 배터리를 이제 철수시킨다, 좀 계속 이제 쓰지 않겠다라는 그게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수혜를 이제 우리나라 2차 전지 회사들이 채울 것 같다라는 거였는데 그 투자에 대한 논리는 여전히 변한 건 없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EV 쪽에 대해서 악재들은 많이 반영한 것 같고요. 실적으로 올해 ESS가 그 부분을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채워놓고 성장 동력으로 로봇 배터리까지 가져가는 그런 흐름들은 좀 장기 모멘텀까지 지금 장착된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코스닥 부양책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대표적으로 큰 섹터가 2차 전지, 코스닥에서 2차 전지 섹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직 투자 논리를 아직 크게 훼손한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제 이 부분이 두렵다면 사실 삼성 SDI나 대형주 같은 부분을 줬긴 하겠습니다만 조금 더 좀 리스크하지만 높은 수익률을 좀 기대해 보신다면 코스닥에 있는 2차 전지 시총 상위 종목들 쪽에서 매매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중국이랑 미국이랑 만날 걸로 예상돼서 어떤 엄청난 결과가 나올 걸로 사실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기존의 틀을 완벽히 바꿔서 다시 중국산 배터리 쓰겠다 이렇게까지 나오려면 많은 부분들이 또 수정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좀 확률이 낮은 것에 대한 베팅보다는 기존 투자 논리를 가져가다가 혹시나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대응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코스피는 이제 슬슬 불안해집니다. 개인 투자자들 덜 오른 코스닥으로 몰리는 통계가 실제로 보이기도 하고요. 자, 이제 상반기에는 확신의 반도체였잖아요. 자,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이냐? 코스닥 쪽 봐야 되냐? 뭐 바이오 쪽 봐야 되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다른 쪽을 보실 이유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여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글로벌 피어 대비하면 싸고요. 그리고 그 증설에 대한 수혜를 반도체 소부장들이 이제 볼 차례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오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이차전지도 좋긴 합니다만 결국은 주력 섹터는 반도체로 가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봐요. 지금 시장은 어차피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꺾이면 시장 자체가 꺾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비중을 일단은 이쪽에 꽤 많은 부분을 놓고 그 외에 뭐 이제 4월 정도 되면 이제 학회들도 많이 있어서 3월부터는 모멘텀 때문에 바이오 섹터들도 분명히 이슈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리가켄 바이오나 뭐 어제 많이 올랐던 올릭스나 오름 테라피틱스나 지금 좋은 기업들도 많이 있기는 해요. 다만 그 부분을 우리가 비중을 과연 많이 실어서 갈 수 있느냐. 물론 코스닥 부양책 나오면 바이오 안 갈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바이오 섹터도 일정 부분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주력 섹터 어제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가 올라가면 바이오가 또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밸런스를 좀 맞출 수 있는 포트를 구성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있는데 오늘 어떤 좀 전략 필요할까? 오늘 아까 6,000포인트 막 찍고 시작할 것도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전강 후약일지 아니면 더 갈지 뭐 오늘 사실 하루에 의미가 크게는 없을 것 같지만요. 맞습니다. 오늘도 아마 종목별로 변동이 꽤 심할 거라고 보고요. 아마 내일 엔비디아 실적은 잘 나올 겁니다. 잘 나올 건데 이제 과연 최근 한 달 동안 다른 하이퍼스케일러들 M7이 보여줬었던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하락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엔비디아는 이미 그 여파로 인해서 주가가 먼저 1단계 하락을 했고 그리고 지금 횡보 국면에 들어갔거든요. 비추세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시장 자체가 조정을 또 받은 상황이라서 내일 상을 좀
예상을 하시기보다는요, 내일 보고 대응해도 전혀 늦지 않다.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로는 미국 시장과 계속 디커플링해서 가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혹시나 엔비디아 하락으로 인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밀린다라고 하면 뭐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을 좀 준다라고 하면 그때 이용을 해서 매수 기회를 삼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국내 이야기가 정말 너무 많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는 어떤가요? 라는 여러분들의 질문. 그리고 주조환원 종목들은 또 어떤 게 좋은가요? 라는 질문들 다 수렴해서 저희 또 추후에 함께 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여러분 힘내시고요.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황유연 PB팀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